일본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까지 도발하자 결국 러시아의 레이더망에 일본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폭탄 선언에 일본 정부는 초비상 사태를 선언했고 일본 언론은 일본 당국의 최후라며 비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을 지지했던 과거 사실과 연관시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일 온라인 미디어 버즈피드에 따르면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달 28일 트위터에서 일본은 100년도 안 되는 동안 두 차례나 나치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을 나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격한 반응은 당일 외무성 러시아 과장 출신인 우야마 히데키 외무성 구주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방 영토 남쿠릴 4개 섬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 지역이 러시아에 의해 점거돼 있는 것,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군의 침공 등은 모두 국제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일 러시아 대사관은 트위터에서 남쿠릴 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 양도된 것으로 이는 일본이 행한 침략과 나치 독일 동맹에 대한 처벌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00년도 안 되는 동안 두 차례나 나치 정권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독일 히틀러 정권을 그리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을 지지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버즈피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국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승인한 친러 지역 두 곳에서 요청받은 평화 유지 활동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한 자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일 러시아 대사관도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있을 수 없는 폭언, 침략 전쟁의 정당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노타로 전 외무상은 트위터에 부끄러움을 알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러시아 국방부의 코터를 건드린 격이라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는 일본도 가능하면 요격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며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이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을 건드린 대가라고 명분을 세우기도 한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을 건드린 일본의 최후라고 보도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만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죠? 러시아는 자신들의 주장이나 행위는 정당화하고 같은 일을 남이 하면 비난하는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러시아가 일본을 침공했던 역사적 사실을 일본 국민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세는 일본에 있어서도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센카쿠 제도의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기시다 수상은 일본의 안보를 미국 1개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포함한 방위력의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독재자들이 정치를 하는 러시아가 독재에 대해 타국에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냉정하게 보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자국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면 실수와 잘못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비정상적인 독재 사상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측근이나 주변의 중요한 직책은 냉정하게 지켜보던 미국은 그만큼 정치가 완성되어 있다. 확실히 우리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과 발언, 행동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국민으로서 부족한 정보 속의 판단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러시아 지도자의 행동은 그 사상에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느 쪽이 나치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것은 당신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침공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명백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자신들의 행동을 제쳐놓고 논점을 의도적으로 바꿔치기에 비난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군요. 고노씨, 잘 말해줬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다룰 때 일본에 있으면 일본을 자극하는 정보밖에 오지 않는다. 또한 러시아에 있으면 러시아에 대해 자극하는 정보밖에 없다. 중립적인 기술의 문서에는 고유 영토라고는 쓰여져 있지 않다. 고유 영토라고 하는 전달 방식은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로 서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먼저 손을 대는 것은 당치도 않으며 전쟁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지성이 진화한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대부분이 전 세계 비군사화를 희망하지만 군사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비군사화를 하지 않는다.
자위대도 안보조약도 물론 무기를 가진 군대 중 하나로 다른 나라에는 경계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아조프 대대가 저지른 학살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아조프 대대는 나치 깃발을 개양하기도 했다. 아조프에 대해서는 미 의회도 위험시하고 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러시아가 무차별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을 공격해 침략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 잘못된 행위. 러시아 내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국민의 언론 자유를 빼앗고 있다. 그런 러시아 정부를 대표하는 주일 러시아 대사관은 일본 내 언론 자유를 사용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더구나 일본 국민을 폄훼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고 자신만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북방 영토인 러시아의 아수라장인 상황을 생각하면 러시아군이 건너편에 있는 지금이 기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실질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고 매번 허세를 부리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당하면 곤란한 일을 굳이 선수를 쳐서 만들 이유는 없겠지. 일본이 얼마나 공고히 외교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시험받고 있다. 기시다 총리만이 아니라 여야당을 포함한 이 전쟁 문제에는 일치단결해서 임하면 좋겠다.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꾸 살해당하고 있다. 이 시대에 이런 참극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왜 대통령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 이상하잖아. 과연 어느 쪽이 나치일까? 침략한 것도 러시아, 옛날로 치면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것도 러시아이고 불가 침조약을 파기한 것도 러시아잖아. 일본은 전후 평화적으로 북방 영토를 반환받기 위해 할 말도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 게다가 러시아의 이번 패권을 위해서는 북방 영토를 반환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일본 국민도 알게 됐다. 입장이 다르고 사물을 보는 방법은 다르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다른가 하는 결과에 놀랐다. 설상가상 오프라인보다는 발언이 자유로운 트윗이라 해도 나치라는 단어를 이 시국에서 쓰면 자신들 러시아 측의 부메랑으로 꽂힌다는 걸 몰랐던 걸까? 아무리 봐도 러시아를 지지할 만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 주일 러시아 대사는 한번 우크라이나에 가서 현실을 보고 오세요. 그러면 생각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루간크스 등의 학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력으로 타국을 짓밟는 이 상황을 우리는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적기지 공격 능력과 헌법 개정의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확실히 나치를 지지한 것은 잘못이었다. 일본은 독일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히틀러의 비인도적 행위를 비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옳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한 지금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러시아가 잘못됐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 국방부의 일본 보복 예고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